담양에서 3만 개의 납골 땅이 편법 조성되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교회를 급조하고 신도수를 부풀리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진단키트를 찾는 환자가 크게 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은 보기 드문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주와 전남 출신 선수들도 메달을 목에 걸며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7위를 올라있는 최고위원 경선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 중에 하나가 납골 땅 등 봉안시설의 운영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 교회를 급조하고 신도를 늘리는 등 편법을 동원해 납골 땅을 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준공을 앞둔 5층 규모의 납골 땅 시설입니다. 최대 3만 개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강주의 한 교회 소유로 신도와 가족들이 이용하겠다며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는 지난 2022년 설립됐고 납골 땅 사업 신청 당시 신도는 10여 명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유령 교회일 거예요. 틀림없이. 신도수의 시설 규모가 지나치게 커 납골 땅 사업을 위해 교회를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설립자 A씨는 2020년 같은 장소에 납골 땅을 지으려던 사업가 B씨의 아내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2020년 당시 담양군의 지분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0년 아마 7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담당 실과장님들이 저희 마을에 오셔가지고 군수님께서 아마 지시를 내렸겠죠. 이렇게 51%만을 그때 처음으로 꺼냈거든요. 하지만 군 의회의 반대에 무산됐고 방법을 찾던 B씨는 배우자 A씨에게 교회를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의 경우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담양군이 신도수가 적다는 이유로 최초 납골 땅 사업을 불허하자 교회 측은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500여 명의 신도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신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당수는 해당 교회에 다니지 않고 본인이 서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네 혹시 광주 문흥동 교회 다닌가? 교회? 저 교회 안 되게요. B씨 가족 측은 신도 명단은 신도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했고 여기에는 거짓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납골 땅 편법 조성의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담양군과 허위 자료를 낸 교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고흥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며 방제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등량만과 외나로도 해역에서 지도선과 정화선을 이용해 황토 4톤을 뿌리는 등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해역에서는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최대 200개체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진단키트를 찾는 환자가 크게 늘며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약국. 보유한 코로나19 치료제 3정은 오전에 모두 동났습니다. 치료제를 찾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지만 죄송하다는 응답만 되풀이합니다. 다른 데도 없으니까 저희 약국에도 전화가 오는 편인데 그때는 아무래도 곤란하게 없다 말씀드리고 12개를 요청한다 하면 그래도 5개 이 정도로 온다든지 제한되게 약이 오다 보니까. 다른 약국도 사정은 마찬가지. 허탕을 친 환자들은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서 발길을 되돌리기도 합니다. 재고 없어서 오시는 경우에 아무래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께서 이제 처방을 받으시는데 그분들이 더위에 돌아다니시는 걸 뵈면 저희가 마음이 좀 아프죠. 진단키트도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가격이 3배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키트가 근데 부족하면은 코로나를 이제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치료가 힘들잖아요. 치료 지속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하니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표본 감시 결과 광주 전남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 1명에서 8월 첫째 주 7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치료제 공급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지만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광주시는 약사회는 물론 의사회와 협력해 치료제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최근 인천 등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자 광주시도 관용 전기차를 지상으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일부터 시청 행정동과 시의회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 5개에 대해 당분간 사용을 금지하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던 관용 전기차 14대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직원 소유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이용 금지 여부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초등학생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학생 교육 수당의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사용액은 지급액의 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어촌이 많은 전남에서는 사용 가능한 영화관과 문화센터 등이 적고 국영수학원은 물론 일반 음식점과 마트 등지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7일 동안 펼쳐진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은 소수 정예로 최대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선수들도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따내 지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의 딸로 불리는 남수연은 첫 올림픽 무대에서 양궁 단체전 10연패의 신화를 썼습니다. 개인전에서도 무서운 집중력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나주 출신 안세영은 불굴의 투혼으로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그런 분노, 서름, 또 환호 이런 게 다 섞여 있었고 또 설렘과 기대 속에서 낭만 있게 끝냈다는 그런 표효가 저에게 너무나도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화순에서 나고 자란 이미지도 값진 동메달로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국 여자 복싱 역사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따낸 겁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장성 출신의 말년병장 조용재는 사격 25m 속사권총에서 매서운 눈빛으로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에 출전한 화순군청 정나은도 값진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최세빈은 펜싱 여자 사부르 단체전에서 사상 첫 결승 진출과 함께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광주교통공사 이혜경은 유도 혼성 단체전을 통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역민들은 태극전사들의 열정과 헌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선두 독주 체제 굳히기에 나섰던 기아 타이거즈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3승 7패로 2위 LG 트윈스와는 4경기 차까지 좁혀졌는데요. 30홈런 30도루까지 홈런 하나를 목전에 둔 김도영 선수의 홈런포도 5경기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11회까지 이어지는 연장 혈투 속 교체 투입된 투수 이형범의 투구가 기어코 담장을 넘어갑니다. 불과 이틀 전 서건창의 끝내기 안타를 서력하는 삼성 라이온즈의 결승타였습니다. 앞서 치러진 KT 위즈와의 주중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던 기아. 때문에 더욱 절실했던 연승은 홈런 한 방에 좌절됐습니다. 실제 후반기 들어 선두 독주 체제 굳히기에 들어갔던 기아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3승 7패, 승률은 5할 8푼 3리로 떨어졌습니다. 2위 LG 트윈스와도 4경기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본격적인 선두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선수들도 팀의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실수를 개개인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겨도 다 같이 이긴 거고 정말 저도 뭐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다 같이 지는 거라고 그렇게 저희 선수단이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무거워진 팀 분위기 탓인지 30홈런, 30도루까지 단 한 개의 홈런을 남겨둔 김도영의 방망이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29호 홈런을 기록한 이후 5경기째 무소식입니다. 지난달 4할대였던 타율도 이번 달 들어 2할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움 히어로즈와의 주중 3연전에 이어 주말에는 2위 LG와 잠실 대첩을 앞둔 기아가 불안한 선두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시민단체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장 광고 40여 건을 교육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조사한 결과 초등 의대 선행반, 의대 입시는 초등학생부터 등의 과장 문구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 42건을 분류해 광주시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이 중에는 특목고 등 상급 고교 진학률이 높은 입학 대비반 광고 등도 포함됐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음악회가 오는 17일 전남대 민주마루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광주시와 전남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ACC 시민 오케스트라가 소프라노 나혜수, 테너 윤병길과 협연합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 누리집을 통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무료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 순회 당원대회도 서울만 남겨진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은 확실시되고 있고 최고위원 선거전은 마지막까지 혼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주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순회 경선을 마무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89.2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의 ARS 투표와 대의원 투표, 여론조사 등이 남아있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됩니다. 이른바 이재명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당 일각에서는 분열의 씨앗도 자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당의 비민주적인 운영 등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친명 후보 일색이라는 최고위원 선거전은 혼전 양상입니다. 5명까지 당선되는 최고위원 선거전은 5위 이현주 후보의 득표율이 11.56%로 그 뒤를 이은 전현희 11.54%, 민영배 10.53%와 1%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국 대의원과 일반 여론조사가 더해지면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과 그리고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달려가는 지금까지를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순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특히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 호남을 대표해 출마한 민영배 후보가 광주 전남 1위 득표율을 대의원과 여론조사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제외하고는 지도부 구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을 막판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옷차림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5분쯤 문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구례군 지리산 숲속에서 60대 남성이 곰을 피하려다가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구례읍에서 이마와 볼 등을 다친 60대 남성 A씨가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리산 문수사 인근 숲에 버섯을 채취하다가 곰과 마주쳤고 급하게 피하려다가 바위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와 체육을 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광주 북구 오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오늘 오치동 주공 1단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2,683제곱미터 규모의 주민 생활문화 복합시설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북구청은 영구임대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 지난 2022년부터 조성 사업을 벌였습니다. 여수산단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 근무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산단 곳곳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산단 전체에 대한 폭염 관리 실태를 점검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과 9일 여수산단에서는 더운 날씨 속에 근무를 하다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주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 주민 친화병원이 운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의사소통과 과잉진료, 기타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병원 20곳을 신청받아 외국인 주민 친화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병원에 대해서는 현판과 지정서가 제공되고 의료비 일부 지원, 온라인 홍보, 의료통역 무료 파견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개정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은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3년을 맞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오는 10월 조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